자, 저희가 이제 넥스트 하시면서 다음 데이터 하시면서요. 여기 이제 그 출력을 가져온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중에서 시스템.out 프리테를 이용해서 이제 RS 여기 리저스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넘버가 롱 타입이에요. 그럼 get 롱으로 해서 롱 타입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버라는 이름은 이제 셀렉트 할 때 썼던 거, 셀렉트에서 썼던 요구입니다. 셀렉트 뒤에 썼던 거, 얘를 이렇게 쌍따옴표 찍어서 문자로 넣어주면 얘의 컬럼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얘 이름으로 알리어스를 붙였으면 알리어스 붙인 걸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붙였어요. 그 다음에 RS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타이틀을 가져올 거라서 타이틀은 스트링이죠. 그래서 get string이라고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타이틀이라고 쓰면 여기 타이틀 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그 슬래시로 이어붙이기를 해서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그냥 이런 형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면 된다. 이걸 보기 위해서 얘를 실행해 보시면 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에서 여기 이제 여기 글번호 슬래시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이죠. 타이틀에 있는 걸 이렇게 쫓게 된다. 아, DB에 있는 걸 가져다가 뿌려주는구나. 잘 성공적으로 가져왔구나. 아시겠죠?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이거 출력이 된 거죠. 여기 1, 2, 3, 4, 5 썼고요. 5 써가지고 사용했고 여기 if 문자까지 전부 다 써서 end if 요 뒤에다가 정상 처리 끝이긴 한데 여기 지금 6번 했어요. 6번 이렇게 데이터 저장이나 또는 6번의 저장이나 이런 걸 했다 이거예요. 그 6번이나 이제 데이터 출력이나 데이터 출력 또는 이제 저장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처리가 됐다.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썼다. 써주시고요. 이제 7번에 해당되는 거 안 했죠? 7번. 7번은 여기서 클로즈 시키자. 닫기. 안 했습니다. 되었나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닫기 한번 해볼게요. 닫기를 해서 사용한다. 닫기는 얘가 없으면 닫기에서 오류가 납니다. 예외가 발생되게 돼 있어요. if 문장에 붙여주면 이제 예외가 발생된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닫아야 할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con, prepare statement, 그 다음에 con, prepare statement, 그 다음에 result set입니다. result set. 위에서 선언한 거 이 세 가지를 닫으셔야 돼요. 이렇게 선언한 거 하나, 둘, 세 개 닫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 클로즈를 갖고 있고요. 널이면 못 닫죠. 널이면 클로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커넥션을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커넥션을 먼저 닫고 PSTMT 닫고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통 닫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순서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처리되는 게 순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if 문장 쓰시고요. con이 널이면 못 닫으니까 널이 아니면 느낌표 이꼬로 널 오류가 나서 널이 아닌 경우에만 닫자. con.close 닫자. 세미콜론. 자, 두 개 복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PSTMT가 널이 아니면 PSTMT.close 그 다음에 RS가 널이 아니면 RS를 닫자. 이렇게 닫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닫기 성공했다고 7번까지 나와야 돼요. 7번 닫기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처리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실행 해보시면 이제 여기 1, 2, 3, 4, 5, 6, 7도 잘 나와야 되고 데이터도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 1, 2, 3, 4, 5 그 다음에 6, 7 해가지고 다 완료해서 성공했다고 닫기 성공까지 정상 처리 끝에서 이제 정상 처리가 됐습니다. 정상 처리 시작했고 파이널 정상 처리 말고 정상 처리 끝 해가지고 정상 처리했고 닫기 성공했고요. 파이널 정상 처리 정상 처리만 나오셔야 되고 예외 처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데이터 실질적인 데이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데이터 찍을 때도 이제 뭐 한 개 표시해서 대시를 막 찍어서 하든지 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뿌려져야 한다. 샘플로 2개만 뿌렸습니다. 다 있는데 2개만 뿌렸습니다. 다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데이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개만 찍어보셨는데 잘 찍히게 만드셔야 돼서 그 데이터를 찍을 때 그 타이틀은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 타이틀 찍어서 사용하시면 수 있으면 여기다 이제 제목 같은 걸 이제 찍어 놓는 거죠. 항목명 출력 뭐 이렇게 한 개만 쳐야 되니까 항목명 출력 한 칸 뛸까요? 네, 시소 한 개 하시고 시소 하시고 이제 좀 구분해서 보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 개 그냥 시소를 해두시고요.
구분해서 보이는 거 뭐 이꼴 두 개를 막 이렇게 찍으시고요. 예. 한 개 찍고 요 사이에 항목 이름을 쭉 쓰는 거죠.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는 거를 한 개 넣어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게 글번호잖아요. 그 언어 쓰시고 뭐 슬래시 같은 거 한 개 치는 거죠. 슬래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제목 다음에 이제 내용은 없고 작성자, 변호 출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일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조회수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 구분자는 슬래시로 구분하는 걸로 하시고요. 슬래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이 좀 길게 나옵니다. 투 캐릭터 안 썼죠? 안 썼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나오도록 출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슬래시로 구분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슬래시로 구분해서 써보자. 됐죠? 이렇게 출력을 한 개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실소해 가지고 찍는 거 대신에 이제 LN을 찍으시든지 슬래시를 찍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주석 처리 또는 착제, 주석 처리. 자, 시소를 이용해서 이어붙이기. ln 지우시고요. 프린트 ln 지우고 그러면은 이제 그 RS 이렇게 한 칸 뭐 두 칸 띄어쓰기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안 맞을까? 한 칸 정도 띄어쓰기라고 플러스 그 요쪽에 나오면 rs.get long 타입으로 넘버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넘버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이제 쫙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면 되죠. 앞에 한 글자,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슬래시 붙이셔야 되죠. 블랭크 띄고 슬래시. 뭐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서 사용하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슬래시 이렇게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get long, 그 다음에 타이틀은 getString. 넘버 대신에 타이틀. 제목이니까 타이틀. 그 다음에 write date. 한 개 더 복사하셔야 되네요. write date 한 개 더 복사해서 히트까지 히트까지 이제 집어넣어서 하자. 그 writer 스트링이죠. getString writer 스트링입니다. write date 스트링입니다. to 언더바 캐릭터로 안 붙여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트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해보자. 됐죠? 요건 줄바꿈 안 했죠? 줄바꿈 안 하고 계속 한 줄로 찍자입니다. 한 줄로. 되셨나요? 한 줄로 출력하자. 이니까 여기다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줄바꿈 하자. 이렇게 시키면 되죠. 데이터 한 개 다 찍으면 줄바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다가 이게 출력이 다 되면 맨 아래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데이터 출력 및 저장 완료했다고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if 문장 if문 밖에서 줄을 껐으니까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써주셔도 되고. else 한번 써볼까요? else 쓰시면 이제 시스템 이게 리졸셋이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출력이 됩니다. 널이면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는데 걔가 널이 됐어요. 이러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력을 하자. 이런 얘기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드라이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메인의 SQL은 요거 실행한 거고요. 그 실행기치 생성했고 데이터 세팅까지 성공적으로 데이터 세팅할 건 없어가지고 이거는 한 게 없습니다. 리저셋에 해당되는 데이터 실행하면 리저셋이 나오게 되고요. 리저셋을 찍어봤더니 널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 여기 앞에 슬래시로 제목, 번호, 제목,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일 보면은 시간, 날짜와 시분, 초까지 전부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이해되시나요? 네? 시분초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날짜만 출력하게 만드시려면 날짜 to 언더바 캐릭터 써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쿼리 할 때 저희가 쿼리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여기다가 이제 그 write date 하시기 전에 to 언더바 캐릭터 CHR
문자열로 좀 만들어서 형태를 맞추자. write date가 여기 컬럼 이름, 콤마 패턴 yyyy 다시 mm 다시 dd 패턴 써주시고요. 그러고 alias 한번 더 써주셔야 돼요. write date라고. 예, 히트 부분을 그래 from하고 이렇게 쭉 이어서 쓸게요. 써주시고 예, 이렇게 됐죠? write date 이렇게 찍으시고 여기는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떨어져 있든 안 떨어져 있든 블랭크란 게 띄세요. 이렇게 여기 앞에도 블랭크란 게 띄세요. 원래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띄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시겠죠? 줄바꿈했으면은 계속 블랭크를 띄는 습관을 해라. 투언더바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날짜만 나옵니다. 날짜만.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부적합한 열 이름이래요. 부적합한 열 이름. write date가 지금 열 이름인데 쓰다가 SQL인데 부적합한 열 이름. 쿼리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SQL. 넘버, 타이틀, 라이터, 투언더바 캐릭터에서 write date, write date인데 이 R을 더 썼네요. 그러니까 부적합한 열 이름으로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 이름인데 리스트 메인의 68번째 줄 클릭해보면 이거죠. write date라고 써야 되는데 writer date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틀렸다. 그래서 이쪽에 SQL 문장 가셔가지고 한번 write date 이렇게 writer date가 아니라 write date WRIT write date로 바꾸고 다시 실행하시면 이제 잘 실행이 돼서 데이터가 출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출력이 돼서 슬래시까지 해가지고 잘 출력이 된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만 했는데 출력하는 부분 찾으세요. 출력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항목 출력해서 사용한다. 쓰셨고 if 문장 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while문에 의해서 rs.next 하시고 한 개씩 꺼내서 담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으시면 바로 출력할 용도로 쓰긴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 때 데이터를 저장해서 컨트롤러나 이런 데다 전달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부여를 만들어야 되죠. 부여. 얘네 데이터를 이렇게 요런 데이터 한 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되고요. 나중에 뷰나 업데이트, 라이트, 업데이트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거기 컬럼 있는 것을 다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스트 여기 보드에 있는 거 여기다 챕터 07 오라클 보드 패키지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드시고요. 데이터 저장하는 보드 부여 보드 밸리어블 오브젝트 부여 만들어 주시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프라이빗 변수를 만듭니다. 프라이빗 변수 이거 잊어버리시면 다시 주워 담으셔야 돼요. 프라이빗 변수 아시겠죠? 인티자 롱 타입의 이제 넘버 콤마 세미콜론 치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변수를 쓰시고 스트링의 타이틀 세미콜론 스트링 컨텐트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도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라이트 데이트 스트링을 꺼내올 거라서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는 롱 타입 히트 롱 타입 그 다음 패스워드 빌번호 스트링 타입 됐습니다. 이제 써야 되겠죠? 넘버고요. 이게 글번호 타이틀 맞고 그 다음에 컨텐트죠.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 작성자 라이트 데이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히트 마지막 패스워드 pw 저장하세요. 됐죠? 네, 프라이빗 변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터 게터 만듭니다. 세터 게터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중간에 source에 generate getter and setters 전부 다 select all 선택하시고 위치는 pw after pw 밑으로 만들자. 확인하시고 됐죠? 됐으면 generate에서 만들어서 세터 게터 만들어 둡니다. 처음에는 프라이빗 변수를 만들어요. 프라이빗 변수. 저희가 프라이빗 변수를 게시판을 보시고 게시판에서 리스트만 담을 수 있는 걸 하시면 안 되고요. 리스트 플러스 다른 데서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싹 담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보니까 글복에서는 컨텐츠도 있네요. 컨텐츠도 담아야 되고, 넘버, 타이틀, 라이터, 라이트, 히트까지가 리스트인데, 거기에 그 컨텐츠도 담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담아주셔야 돼요.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비밀번호도 이제 가지고 내 거다 아니다 이걸 판단해서 비밀번호가 맞아야 수정하는 걸로. 아시겠죠?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에다가 프레퍼런스를 전부 다 지정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터 세터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가져가는 게터와 세터를 만듭니다. 세터 메소드 작성을 하시고요. 물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 해결했습니다. 맨 끝 들어가세요.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source generate toString 메소드 하시고, 요거는 데이터 확인용입니다.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라는 toString 메소드, 데이터 확인용 toString 메소드를 만든다. 데이터 확인용 toString 메소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얘를 이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됐죠? 네. 데이터 담을 때 뭘 이용해요? 세터. 데이터 가져올 때 뭘 이용해요? 게터. 됐죠? 자, 이제 보드 부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리스트 메인 쪽에 오셔가지고요. 지금 요거는 그냥 출력한 거예요. 그냥 출력해서 썼기 때문에 그냥 출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출력하는 코드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이렇게 하시고요. 이런. 네, 주석 처리를 해라. 자, 주석 처리 좀 해주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요걸로 하지 않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쓸 겁니다. 지금 이제 바로 출력하지 않고 저희가 데이터 저장을 할 겁니다. 데이터 저장을 합니다. 보드 부여를 만들어야 되잖아. 보드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임포트는 안 될 거고요. 부여 쓰세요. 이꼬로 뉴 하시고요. 보드 부여를 만든다. 저장하려면 생성은 해야지. 생성을 해야 저장을 할 수 있지. 됐죠? 되셨나요? 예, 생성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부유에다가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부유 set 넘버에다가 rs에서 get long 타입이죠. long으로 받아와서 여기다가 넘버를 이렇게 써가지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서 완성을 합니다. 여기 타입 잘 보셔야 돼요. 뭘로 가져오는지 요거 잘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 고치고 그 다음에 세터 고치고. 지금 가져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복사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집어넣을 거는 타이틀 집어넣어요. set 타이틀 집어넣어야 하고, 그 다음에 set 컨텐트 컨텐트라는 라이터 집어넣어야 되고, set write date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set hit 집어넣어야 되고. 고쳤죠? 예, rs.getter 보겠습니다. 여기 get long 맞고요. write date가 get long이 아니라 get string입니다. get string 이시고요. 여기 스트링, 라이터도 스트링이니까 getString, 그 다음에 타이틀도 getString.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받아오는 컬럼 이름, 넘버.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이터죠? 타이틀이죠, 타이틀. 제목이니까 타이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라이터. 그 밑에 거는 write date. 그 밑에 거는 hit입니다. hit. 잘 고쳐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한 개라도 빼먹으면 이상해져요. 되셨나요? 자, 데이터 담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 담는 거고요. 데이터를 담았어요. 근데 데이터 담았는데 보드 부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드 부여가 동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만들어서 데이터 담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 다시 보드 부여를 또 만들어요. 뉴 해가지고. 아시겠죠? 이게 두 번 선언한 것 같지만 반복될 때 여기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얘가 사라진 상태로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새로운 걸 만들고 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밖으로 나와. 그럼 보드 부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로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데이터를 저장해놔야 돼. 저장을 해놔서 사용하는데, 그때 저장할 때 쓰는 게 1번 배열. 배열을 쓸 때는 new에서 배열의 개수를 알 때 배열을 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배열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컬렉션이라는 걸 씁니다. 지금 배열의 그 데이터 개수가 10개일 수도 있고 11개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요 밖에다가 여기 밖에다가 한 개 데이터를 저장할 컬렉션을 한 개 선언해서 만들어요. 모든 데이터, 리스트 데이터를 저장할 컬렉션이라는 걸 만듭니다. 컬렉션인데 컬렉션 컬렉션을 이제 선언을 해둡니다. 선언해서 해둡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스트 그 타입은 리스트인데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 자바 유틸의 리스트가 보이십니다. 제발 좀 따라해 주세요. 딴 거 하다가 놓치지 마시고. 자바 유틸의 리스트 보이시나요? 엔터 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쪽에 임포트 되라고. 임포트 되라고. 되셨죠? 예, 리스트가 컬렉션입니다. 리스트 자체가 컬렉션 프로그램이에요. 되시겠죠? 되셨고, 그 다음에 2가 나오죠? 격수 표시 2. 얘는 리스트는 아무 데이터나 막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어서 데이터는 아무거나 담을 수 있어요. 담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아무거나 담아놨다가 꺼냈는데 보드 부여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행할 때 보드 부여가 아니면 오류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 담을 때 보드 부여만 담아주세요. 라고 여기다 2 지우시고요. 보드 부여라고 써놓으세요. 보드 부여만 담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못 담습니다. 됐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선언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써주세요. 리스트 이꼬르 널. 맨 처음에 널로 세팅해 둡니다. 선언한다. 선언만 합니다. 저희가 이때에 이제 보드 부여 이렇게 쓰실 때 리스트 다음에 보드 부여라고 쓴 거는 보드 BOARD 부여라고 쓴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너릭 했다. 제네릭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담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어요. 배열 변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걔들을 쓸 때에 이제 그 안에 이게 컴파일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제네럴 설명 클래스를 만들 때 이거예요. 클래스를 만들 때 그 리스트 안에 보드 부여 타입 변수 저장 데이터를 보드 부여 타입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 변수 타입을 보드 부여로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무슨 타입이 된 거예요? 보드 부여 타입이 된 거예요. 보드 부여 타입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시겠죠?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무슨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집어넣는 게 보드 부여예요. 이런 걸 제네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바에서. 아시겠죠? 밖에서 선언한 타입으로 안에 있는 변수들을 만들어서 쓰게 된다. 되셨죠? 네. 이게 이제 데이터 넣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꺼내서 쓰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꺼내서 실행하다가 오류가 나서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지금 리스트는 무슨 색깔? 보라색. 인터페이스. 아시겠죠? 예, 인터페이스에 맞는 클래스를 한 개 선언해서 쓰셔야 됩니다. 뉴 할 때는. 제가 배열로 쓰는 거라서 이제 여기 where 문장, while 문장 한 개 보시고요. 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최종적으로 어디다 저장해야 되냐면 리스트에다 저장이 돼야 돼요. 리스트. 지금 위에다 선언한 건데요. 그래서 if 문장에 쓰시고요. if 만약에 리스트가 널이면 리스트 이꼬르 널이면 리스트를 생성하자. 리스트 이꼬르 new 그 클래스를 생성하셔야 돼요. 상속받은 그 중에 array 배열 리스트 있다. array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 자바 유틸에 array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녹색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생성자입니다. 되셨죠? 올라서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지금 요거는 인터페이스 리스트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array 리스트는 리스트의 종류인데 리스트를 상속받고 있는 놈이에요. 인터페이스. 지금 얘는
그 녹색이죠? 야, 클래스. 되셨나요? 클래스. 얘도 지금 뭐를, 그 안에 뭐를 쓴 거예요? 보드 부여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실제적 동작은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메소드 처리문은 뭐에 들어갔어요? 리스트는 메소드 처리하는 것만 들어가 있어요. 메소드만 들어가 있고요. 실제적인 동작은 얘가 합니다. 얘가. 근데 if 문장 왜 썼을까요? 그 리스트가 널이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널이면 만듭니다. 널이 아니면 만들지 않아요. 널이면 생성한다. 널이면 생성한다. 그 널일 경우에는 생성을 해서 주소가 저장이 안 된 상태죠. 아시겠죠? 널이 아니면 원래 있던 것에 보드 부여를 계속 저장을 해놔야 돼요. 원래 있던 것에.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계속 if 문장을 붙이지 않으면 한 번 넣을 때 new에서 만들고 또 할 때 new에서 만들고 아시겠죠? 새로운 리스트가 계속 생기는 거죠. 결국 데이터는 한 개만 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생성해서 넣을 때만 새로 있으면 거기다 계속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넣을 때만 생성을 하자라고 써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만들었어요. 만든 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리스트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져온 부요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요? 리스트에 저장한다. 저장해 놓는다. 리스트 점 쓰시면 추가하자 add 부요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담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여기 반복처에서 while문 끝날 때까지 여기가 while end of while인데요. 여기가 끝입니다. while문의 end of while문의 끝입니다. while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if 문장이 여기 if 문장이 끝인데 여기 위에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얘기고요. 이 데이터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찍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리스트가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리스트가 널인 채로 그냥 있게 돼서 리스트가 널이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리스트가 널이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데이터 다 담으면 뭐 출력 또는 저장한다 이렇게 쓸 때에 여기다가 이제 그 while문 다 끝났고 이제 데이터 처리도 다 끝났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사실은 데이터를 저장을 다 했으니까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야 되죠.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완료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출력할 필요는 없어요. 출력은 다른 데서 해주니까. 여기서 출력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메인에서 다 만들어서 출력을 해야 데이터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 리스트에 담긴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if 문장에 붙여주시고요. 리스트가 널이면 리스트 이꼬르 널이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널이다. 그럼 sysO에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찍어라. 되었나요? 요거 한 개, 그 데이터가 실제로 없으면 요것도 안 나와서 두 개 이제 이렇게 찍히긴 할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찍으세요. else. 찍으시는데 폼은 돌려서 찍으세요. 향상된 폼은 돌릴 수 있고요. 포 쓰세요. 쓸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씩 꺼내요. 보드 부여. 리스트 안에 보드 부여가 있죠? 그래서 부여. 땡땡 쓰세요. 리스트 쓰세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세요. 이렇게. 자, 리스트가 널인 경우에는 꺼낼 게 없어요. 데이터 꺼낼 게 하나도 없어서. 아시겠죠? 네? 꺼낼 게 없어서 그냥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개 이상이면 요거 실행이에요. 폼은 실행됩니다. else죠? else 뒤에 한 개인 명령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폼은 한 개. 됐죠? 이렇게 되고,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요. 꺼내서 부유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출력은 여기 주석 처리하는 거 있죠? 주석 처리하는 거,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주세요.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여기 출력한다. 여기 있죠? 여기 출력한다. 여기 리스트. 여기다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되셨나요? 예,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예, 주석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이제 RS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꺼내야 돼요? 부유에서. 아시겠죠? 부유에서 꺼낸다. 그래서 부여.get number. 넘버를 꺼내서 출력하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도 부여.get
get title, 부여점 get title 쓰시고, 부여점 이거 이렇게 rs 대신에 rs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v에다 다 담아놨기 때문에 부여점 get writer, 그 다음에 부여점 get write date, 부여점 get write date, 부여점 get it로 바꿔주세요. get it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리스트를 출력하기 전에 그 테스트용으로 한번 리스트를 출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 테스트용 출력 리스트 출력입니다. 그럼 시소 쓰시고요. 그냥 리스트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리스트 써서 저장합니다. 자,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제 다 됐어요. 벌써 실행해서 해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RS 실행 완료했을 때 RS는 이제 여기 객체라서 뭐가 나왔어요? 요게 테스트용으로 찍은 겁니다. 밑에 테스트용으로 찍고 대괄호과 대괄호 사이에 대괄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배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 여러 개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 개는 보드 부여입니다. 보드 부여의 넘버부터 쭉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또 이게 콤마에서 보드 부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위에서 보드 부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 만큼 이렇게 쭉 해서 오른쪽으로 쫙 해서 대괄호가 대괄호 끝나서 이제 이렇게 끝날 때까지 데이터가 여러 개 한 줄로 이렇게 출력이 쭉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할 때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보면 컨텐트가 널이에요. 컨텐트가 왜 널일까요? 예, 안 불러왔어요. 컨텐트는 제외하고, 그죠? 리스트니까. 패스워드 널이에요. 왜죠? 안 불러왔어요. 다른 거 다 불러왔는데 이런 것들은 안 불러왔다. 아시겠죠? 안 불러온 놈들은 널입니다. 그래서 이 안 불러온 놈들은 빼고 나머지는 출력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형식이 맞게 잘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 출력을 저장 완료를 했고, 이제 저장을 해서 사실은 이제 리스트를 넘겨요. 다른 곳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턴 리스트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넘겨서 쓰시는데 저희는 이제 아직 그 구조 만드는 것은 내일 한번 해볼 거고요. 내일 만들어서 사용해 볼 거고 이렇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뭘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다? 그 리스트에 대한 쿼리 셀렉트해서 이렇게 쿼리 SQL 디벨로퍼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거 아시겠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 때 지금 코드처럼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코드처럼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